최종 의견 339회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 김선재 아나운서님, 조성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겨울이 왔어요. 오, 이렇게 따뜻한 옷 정현석 변호사님 입으신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올 들어. 네. 어디 건데요? 이거 얇은 거. 업무 아니에요? 업무? 저는 그냥 원 브랜드입니다. 따뜻해 보입니다. 노 브랜드가 아니고 원 브랜드입니다. 그건 같아요. 따뜻해 보신다. 같은 매장에서 그럼? 네, 그냥 원샵입니다. 원 스토어. 직원이 되게 좋아하겠다. 예, 원 직원입니다. 직원도 한 명이에요. 직원이 영어로 뭔지 안 떠오르네요. 원 가이. 선재님도 패딩을 게시하셨고. 네, 저도 게시해봤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따뜻해 보신다. 그러네. 쿡쿡 찌르시고. 따뜻해요. 손가락 찔러봤는데.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딱히 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근무했다. 토요일에 근무하고. 저도 월요병이 없어요. 어제 근무했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에 청첩장 받으니까 주말이 사라졌네. 한 3일 쉬었으면 좋겠어요. 스페인으로 가시는 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목소리가. 네. 스페인 왜 갑자기? 되게 많이 쉬지 않아요? 많이 쉬어서. 낮잠도 자고. 가서 먹고 살 게 없네요. 축구를 요새 거의 못 봤네. 우리나라 하는 것도 좀 되게 재밌는데 요새. 오늘 합니다. 오늘. 스포츠를 안 봐서 가끔 우리나라 하는 건 좀 봅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진짜 난 축알못이고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근데 보니까 재밌어요.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 다른 나라 경기도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지금 한 번 했나요? 우루과이? 한 번 했죠. 오늘 저녁에. 오늘 가나랑 하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길어지고 요즘 또 국민들의 마음이 헛헛해서 더 열기가 더 오히려 약간 축구를 재밌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거가 없었잖아요.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에서. 감독 벤투 그분이 이제 욕을 많이 먹다가 이제 뭐 진가를 발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명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는군요.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힘 끝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 홍명보도 괜히 막 사람들이 뭐라 하고 뭐 그랬던 거지. 잘 몰라요 제가. 추가할못이라 그만 떠들어야겠다. 오늘 가나전 축구 보셨어요? 저는 그때 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업무를 보고 계셨군요. 사무실에서? 네. 사무실에서 틀어놓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같이 단체 응원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좋아합니까? 근데 텐션만 놓고 스포츠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죠.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야구 좋아해요? 네,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세요? 스포츠 중에는? 스포츠 중에는 골프. 부르주아네. 골프 보기도 하세요? 많이 보진 않고. 보진 않고 직접 하시는. 직접 하는 것만.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임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골프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치는 것 자체는 좋아합니다. 골프 잘 하세요? 잘 치세요? 잘은 못하고. 몇 쳐요? 한 200 쳐요? 좀 몰라요. 볼링 기준으로 물어봤어요. 몰라가지고. 당구인 줄 알았는데. 당구인 줄 알았는데. 200이면 당구인 줄 알고. 볼링 200은 뭐지 했어. 어떻게 하는 거지? 100타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모르는데. 골프는 타수가 적어야 좋은 건데. 그래요? 200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했는데. 막 80타 이렇게 치지 않아요? 프로들이? 적은 타수로 끝내는 거니까. 아닌가? 프로들은 거의 70대. 70대. 언더가 72타 밑으로 쳐야 잘 치는 거예요. 변호사님 몇 타 치세요? 100 넘으면 일단 그거부터 보죠. 100 넘으면은 그냥 못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플레이어죠. 백돌이라고 하는 표정이 확 변하네. 약간 가소롭다는 표정. 근데 골프는 어느 정도 실력을 따라가야 되는 게 모임을 좋아하셔서 함께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잘 쳐도 함께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적당히 해야 돼. 어쨌든 몇입니까? 뭐 백돌이죠. 아까 보통 그 표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잘하지 못네요. 네. 이렇게 또 한 주가 가고 다음 주에 12월 이제 드디어 올해 마지막 해가 마지막 달이 정신이 나고서 올해 마지막 달이 옵니다. 한 해에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신 것들이 어떻게 잘 되어 가시는지. 저는 이제 반백돌이가 됩니다. 쉰이요, 쉰? 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지금 내가 됐어요. 우리 와이프 뜻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이프가 하늘인가요? 이거 정말 아저씨 개그네요. 이거 빼주세요. 아니 빼죠. 네. 저 씁쓸한 표정.
이거 있잖아 아재들 개그, 또 미국식 개그. 제가 몇 가지 새 PD님이 빵 터지신 것 같은데 속으로 막 웃고 계신데. 아니 처음이라서 웃어주는 거죠. 뭘 잘 몰라서 그래요. 네, 뭘 잘 몰라서. 이거를 100번 들어보세요. 웃을 수 있는. 새 PD님 저 지천명입니다. 요게 약간 조변식 말투죠. 네. 아니 PD님 아직 바뀌신 건 아니고, 네 저희 이래 PD님도 이제 이별을 준비하시는 인수인계 단계라 네 그런 말도 안 과정 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또 손살 같이 또 지나갔지요. 손살. 팔 좀 그만 사요. 팔을 몇 번을 소는 거예요. 나중에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저희 이제 조성환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되게 마일드해졌는데? 자연스럽다. 약간 바꾸고 있습니다. 네. 톤까지 뭐라 하시니까. 안 뭐라 했어요. 팟빵에 이제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입니다. 권지훈 기자님 끝까지 판다 기사도 보았는데 정권을 떠나 정부 의견이 아쉽습니다. 정부가 국가범죄의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는 무기 청구권 시효 소멸을 주장했는데 경찰이 양심상 나중에 정말 인정을 해도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민트정 기자님처럼 씁쓸하네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황도 시신이 어디 있는지 추정은 되나 평생 수습을 못하는 상황도 그리고 1심 선고가 2년 8개월까지 걸렸어야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선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설마 피고가 일부러 지연되게 한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아니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이춘재 사건, 화성 초등생 사건 지난주에 다뤘던 것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1심 선고가 2년 8개월까지 걸렸다라고 하면 오래 걸렸다 통상 이런 느낌인가요? 손해배상이?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르고 제가 8년 9년 1심이 9년 걸린 사건도 있긴 해요. 근데 글쎄요 이 사건이 2년 8개월 걸린 거는 제가 듣기로는 좀 정부에서 좀 시간 끌기가 있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기사나 이런 데 나온 걸 봐서는. 그런가요? 엄청나게 당사자가 많은 소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방을 주고받고 주장을 내는 일단 준비 서면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기적절하게 적절하게 좀 제출해주고 공방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진 않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이 사건의 종류, 성질은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네, 다음 댓글도 씁쓸합니다. 네, 히로다님 밤샘 당직 후에도 불꽃 의지로 최종 지켜주신 민트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의 최종 사랑에 존경과 경의를.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앞에 한숨을 쉬면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그렇죠. 요즘 이제 방송 끝나고 대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송 전에 보통 방송 직전에 올려서 방송 끝나고 바로 일을 하느라 그걸 자기가 놓칠까봐 그래서 올리는 거죠 미리. 네. 파워제이 긍정적인 평가. 기자님의 최종 사랑.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상 줘야 돼. SBS 안 줄 테니까 우리가 주자. 골룸의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이 또 달아주셨습니다. 어쩌다 판결은 이거 어쩌다 봐주신 판결 말씀이시죠? 어쩌다 판결은 선재 아나운서님처럼 그 운전자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당직 이후 최종 의견을 위해 끝까지 열일하신 하정 기자님께 짝짝짝 요 몇 주 쉬지 않고 취재하셨을 다음 주 제목 어그로 기대할게요. 조금 어로 써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 네. 격벽 설치 승차 거부하고 막 이런 분들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왔죠.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의무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돈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없네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연과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안 계셨는데 혹시 다들 월드컵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훈훈하게 갑과 을이 모두 월드컵 보느라 갑과 을이 화해, 조정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다음 주쯤에 이제
월드컵 이후 폭행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네. 역사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 또 결과가 좋으면 또 당분간 청취자 사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 sbs보이스뉴스@gmail.com입니다. 네, 많이 사연과 댓글과 후기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어쩌다 마주친 판결. 저 이제 제목을 읽어주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길어서 네. 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목을 읽으면 좀 더 자극적이니까. 어그로 작전. 와닿게. 신문이 제목 잘 다뤄. 읽어드릴게요. 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 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네. 오늘은 오늘은 그냥 결론이 나왔네. 그걸 자극적 바꿔서 읽어. 이러면 성 자녀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읽어드릴게요. 어그로. 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귀속감을 가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가 결혼했지만 이 문제로 약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게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불허했는데요.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A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혼인 중이 아니라도 성별 정정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허용해야 한다. 그럼 여전히 혼인 중이고 나왔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네. 지금 일단 그렇죠. 네. 이 판례 전에 있었던 판결이 사실 어떻게 판시했냐면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런 정도 가지고 판례 변경이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네. 그 문장만 놓고 보면은 네. 혼인 중이어도 그냥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도 안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이랬는데 그 당시에 한 5인 정도의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네. 양창수 이인복의 반대 의견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요소로 놓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할 것이지 미성년 자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어 이건 안 된다는 네. 의견이 있었고 박시환, 김지영, 전수환의 3인의 의견은 이건 완전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미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게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리에 장애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미 이제 남자가 여자로 예를 들어 전환했으면은 네.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환이 안 되면 오히려 남자로 돼 있으니까 그게 미성년자에게 더 혼란스럽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좀 반대 의견에 가까운 판시가 이번에는 된 것 같아요, 결정이. 그래서 판례 변경인가 보네요. 예. 네. 전화판이죠. 예. 근데 네,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전화했으니까. 그 자식들이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의사 같아요. 표현을 상황에 하나요? 따라서는. 근데 이제 그걸 또 와서 그 의사 표현하는 게 또 약간의 이제 자녀들에게 뭐 문제가 될 그냥 건지 문서로만 제출을 하나 서류로만 뭐 그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와의 관계나 그간에 뭐 자녀 뭐 하고 뭐 찍은 영상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러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혼인 중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근데 미성년 자녀가 엄청 지지해요. 그 성별 정정에 대해서 네. 성전환이랑 이제는 뭐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했죠. 지금 요새는 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가능한- 그거를 허용하면 동성혼을 허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 중인데 혼인 중이면 아이가 있어도 그러면은 그게 허용하면- 아이가 지지를 해도 안 되는 거네요. 혼인 중인 건 여쭤보신 거군요. 혼인 예. 중 네, 혼인 중에 그거는 안 될 것 혼인 같다는 중일 때는 뭐 좀 전혀 어렵지 다른 않나요? 새로운 얘기가 그렇죠. 되는 지금 바뀐 거더라고요. 것도 혼인 중은 안 네, 되고 그러니까요. 혼인 혼인이 중으로 오신 거구나. 깨지거나 네. 미혼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아. 바꿔준 거고. 근데 저는 네네.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오히려 지지한다. 이러면은 여지가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새롭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혼인 중이라면 아직은 안 되는 요소가 네. 아무리 강해도 그게 이제 같은 성의 혼인으로 되어버리다 그죠. 보니까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법원 의견 같은 거 보면 어떤 판사님들은 그 혼인 관계가 이혼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죠. 별거하고 막 그냥 아예 그냥 몇 년째, 10년째 네. 뭐 그런 경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예전에 이거를 1심, 2심에서 기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차별과 정신적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엄마가 2명이래, 아빠가 2명이래 이러면서 단순히 생각하면 그것도 호감이 날 수도 있겠죠. 했는데 네. 이번에 여기 기사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그렇게 부모가 성별을 정정해서 미성년 자녀가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렇겠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차별과 몰 이해를 바로잡아야지 이거를 해주지 마라 무조건 네네네. 라고 하는 건 안 맞지 않냐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남성이 이제 여성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네. 결혼을 하고 그걸 숨긴 채 자식들을 낳았고 그렇죠. 네.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이혼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여성으로 전환을 한 거니까 네. 혼인 중에 무관하게 이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보고 제 의견인 것처럼 읽었다가 네. 결국 윤진수 교수님 의견이라고 말했던 맞아요. 윤진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 이번 판례 변경을 적극 찬성하며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아예 불허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아니다. 네. 그렇게 불허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아니다. 예, 뭐 허용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불허하잖아요. 허용이 예외적인 거니까. 네. 허용을 따질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은 아예 네.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네. 그 켄달 제너 있잖아요. 모델. 잘 되게 모릅니다. 유명한 켄달 제너란 모델이 있어요. 촛불 보면 같은 알아요. 촛불 같은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근데 되게 유명하고 진짜 처음 들었어요.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네. TV 쇼 이제 네. 리얼 예능 이런 데도 나오고 했는데 네. 보면 알아요. 근데 스캔들? 거기 아빠가 네. 엄청 그 집안 자체가 되게 유명한데 그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성 전환을 했어요. 여성으로. 여성이 되었네요. 네. 근데 여전히 켄달 제너가 이렇게 방송에서 뭐 아빠라고 부르고 와. 근데 엄청 지지하고 잘 지내고. 지지는 하는데 아빠라고 불러요? 왜냐면 여전히 이제 평생을 아빠라고 불러왔고. 그건 또 자기가 그랬으니까. 역할의 문제니까 가족 안에서의. 그건 나는 그렇게 부른다. 네, 근데 또 우리는 지지는 또 하는 거죠. 네, 너무 지지하고 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지지하는 거 아닐까요? 아빠인데 여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역할이나 그런 거 좀 별개니까. 그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쨌든 결혼을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을 하고 5년 10개월 동안 살다가 그 과정에 아이도 낳고 자녀가 이 과정이 둘이었죠. 네. 또. 네. 이 과정이 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힘들었을까. 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런 과정도 이 상대 배우자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네. 엄청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죠. 매우 그럴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데 뭐야? 그걸 숨긴 채 여성을 지향한다고? 네. 그럼 뭐 그래서 이혼한다고? 그럼 화가 나겠죠, 사실. 그것도 뭐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숨기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막 이랬던 이 나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 솔직히. 어떤 쪽이?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숨기고 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이해는 돼요. 그렇죠. 켄들 제너의 아버지신 케이틀런 제너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육상 선수 이름이 브루스 제너였네. 올림픽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 뭘로 출전해서요? 남성으로요, 여성으로요? 육성 그때 남성이었겠죠. 남성이었겠죠. 72년이니까. 남성으로 출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관련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잘 모르구나. 무식하다. 모두가요. 아니,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그냥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여성 운동선수인데 네. 엄청 잘해. 강해. 체력적으로. 그래서 남성으로 전환했다. 이런 경우를 좀 봤는데 이 사람은 생물학적성이 남성이고 남성들하고 싸워서 뭐 엄청난 성적을 냈는데 그래도 여성 성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거네요.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였네. 하여튼 아니 어떤 말씀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이렇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전혀. 그렇죠. 잘 모르니까 뭐 제가. 이분이 49년생이신데 65세 때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셨네요. 와. 그러니까 아이들도 몇 명 낳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고 뭐
그거를 전환을 한 거죠. 그때까지 본인도 확신이 없는 거였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그걸 100%로 봤을 때 비율을 누군가는 100대 0일 수도 있고 그 그쵸. 정체성의 문제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메일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양력을 너무 자세히 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지사 나간 얘기까지 왜 합니까? 당선됐어요? 네. 낙선. 조심스럽게 낙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아마 엄청 보수파일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신이 성 전환을 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듣기로는. 뭐 그렇고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거 하면 생각난 게 뭐냐면 아까 동성혼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수파라서 오랜 세월 숨기고 산 게 아닐까? 예를 들면은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날카롭구나. 자기가 트랜스젠더인데 네. 동성혼을 반대한다?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참 머리 아파. 트랜스젠더인데 동성혼을 반대한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렇지. 있는 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성이 아니라 이성인 거, 요성인 거고. 그냥 난 성적 특성이 이성인 난 거고 그 성으로 가서 그에 이성 맞게 결혼을 할 거야. 수술했고, 네, 이성애를 지향해. 맞아. 그 사이들 그 그럼 소수자들 알겠다. 사이에서도 지향점이 다르죠. 그런 사람이라고 진보라는 것도 솔직히 편견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 낙태 반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보수라는 것도 편견입니다. 뭔데요 그러면? 상식 아닌가요? 최종 의견 청취자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저를 극보수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혀 아니신데.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정치 지향 그거 있잖아요. 무슨 좌중도 우파 이런 거. 아 예전에 무슨 네. 신문에서 네. 심리 테스트처럼 약간 한 거 있었어. 근데 그게 약간 설문이 되게 많아요. 한 15분, 20분 걸려요. 그 맞아. 여러 가지 물어보고 맞아. 약간 구글 번역체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당신은 뭐뭐 한다? 질문인데?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극좌로 나왔어요. 아, 극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까지는 아니신데. 그런가요? 되게 특정 포인트에서 보수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약간 좀 나이가 들면서 몇 가지 나이 바뀐 때문에. 부분이 있어요. 나이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보수를 좋아합니다. 조 변호사 뭘 좋아한다고요? 해봤어요. 보수를 좋아. 돈? 돈을 많이 주는 쪽이죠. 아 페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뭐죠? 집중 탐구. 아 근데 목소리가 괜찮아. 약간 그러니까, 뭐 예. 프로그램에 써도 될 정도야. 그러니까요. 약간 우렁찬 부분이 있어요 가끔. 제가 여기서는 제 목소리로 하는데 이렇게 눌러서 하면 나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냥 일상적인 제 목소리로 거의 하거든요. 그냥 말하듯이 하는데. 네, 그냥 말하듯이 하는데. 그 기자로 할 취재할 때는 때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약간 다르게 들리면서 기자 같이 보여요. 네. 자, 임대차 보호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하. 또? 전세 바뀌지 사기와 소위 깡통 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표준 계약서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에 대해서 최근에 좀 논란과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바뀌는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인데요. 제가 이제 전세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선순위 계약으로 임차인 계약이 맺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네. 네. 원래 있었던 규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동의를 요구하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강제력이 막 생겼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네. 예전에는 이제 뭐 거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네. 네. 선순위 보증금,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부여일이 언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정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요청할 수 있다 네. 이거였기 때문에 네. 요청해봐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난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강제력이 없었다. 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 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된다는 거는 거의 뭐 웬만해서는 응해야 되고 거의 예외 사유를 네가 증명해봐라. 네가 도대체 왜 거절하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당한 사유가 나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법관한테 넘어간 거죠. 법관이 예외 봤을 사유가 때. 있을 만한 게 있나? 근데 이게 뭐일 때는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떠올리니까 뭐로. 정당한 것 같아요. 야 판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예. 약간 내 생각에는 아파서 뭐 어디 입원해 계셔서 막 물리적으로 동의를 뭐 해줄 수가 그런 없고 거. 의사소통이 뭐 이런 식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이 정도가 아닌 이상 있으려나 그런 상황이. 그렇죠. 해외에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다거나. 네. 근데 전화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료를 줘야 되니까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자기가 가서 신청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신청해야 되는데 위임장 주면 안 되나? 위임장 같은 것도 이제 서류 같은 거 넘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당한 사유는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직. 근데 선재 말한 거 맞는 것 같아. 몸이 아파서 네. 그런 것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아픈 척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체납 정보 확인권이 있었죠. 네. 임대인이 집주인이 계약 전에 세금을 안 내고 있었는데 국가의 조세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빌리려는 사람이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었을 때에 뒤늦게 계약을 맺었다가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막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렇죠.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너의 납세 증명서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당해세가 되겠죠. 아마 그 그렇죠. 주택에 관한 그 재산에 관한 당해세라고 해서 그거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그거는 이제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다른 거 무슨 소득세 안 내고 뭐 그런 것들은 우선권이 없어요. 보증금 확정일자 먼저 받아놓으면은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이제 그 주택 자체에 건물에 대한 집에 대해서. 세금?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집 자체에 대한 세금만 그 최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납세 증명서만 내시면 될 거예요. 임대인 여러분. 저는 보수니까. 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임대인 여러분. 네. 이것도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는 네. 해놨고. 그것도 판사가 알아서 할 거야. 네. 그리고 뭐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그 전에 걸 그쵸. 막 떼서 주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루 만에 막 뭐 해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죠.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1억 5천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높였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소액 그 임차인이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네. 그 되게 이제 서민보호 차원. 서민보호 차원에서 보증금이 되게 작은 어떤 이런 임대차 계약일 때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은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그렇죠. 예,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변제권을 소위 이제 뭐 있죠.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날짜랑 네. 저당권 날짜를 비교하잖아요. 네. 나보다 앞에 있는 저당권도 다 이겨요. 요 금액만큼은. 다 이기는 그런 예를 들어서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로 말하면 1억 네.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면 그러니까 그렇죠. 보증금이 뭐 1억 6천 7천 뭐 요 정도면은 안 되지만 네. 서울 살면서 보증금이 1억 5천 미치면 이건 되게 소규모고 정말 적죠. 다른 저당권자한테 주는 피해도 조금은 이제 적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을 다 최우선한 건 아니고 그 당시 기준이면 5천만 원까지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5천만 원도 이걸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주는 거 아니고. 주택과 네. 대지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주택과 대지 전체 가액의 경매가의 2분의 1까지만. 만약에 1억 5천이야 내가 그러면은 5천은 무조건 최우선인 줄 알았는데 주택과 대지의 경매대가 2분의 1이 뭐 4천밖에 안 되면은 뭐 4천밖에 못 받는 거죠. 이거 예전에 고등학교 법과 사회 때 기억이 나. 단골로 출제되었다.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이 중에서 어렵다. 얘는 얼마를 받고 뭐 얘는 얼마까지 얼마를 받을 수 이게 있는가. 나와요? 그랬던 것 네네네. 같기도 해요. 법과 사회 시간에 제가 맞아, 그랬던 선택했었거든요. 것 같아요. 수능. 조금 쉽게 하지만은 이거 네. 계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겠다.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많으니까 딱 문제 내기 좋은. 그러네. 금액 계산하기 좋은. 네. 1번 5천만 원. 2번 뭐 A는 얘는 얼마 4천만 원.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도 단골. 공인중개사 정말 시험을 내기 좋은 네. 그런 조건을 애들이- 갖췄어. 네. 공무원 그만할까요?
합격은 애드립이라고 바꿔야죠. 애드립. 우리는 네. 뭐 특정 상표 얘기해도 돼요. 네, 이런 뜻이었군요. 이렇게 소액 그랬는- 임차인의 네. 범위를 늘리고 최우선 그쵸. 변제. 최우선 변제 금액도 늘렸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임차인 500만 원. 범위는 1,500 늘렸고 네,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500 늘려서 네, 뭐 고맙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뭐 어쨌든- 대단히 뭐 그런 건 네. 아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혔다. 예, 예. 네. 그렇죠. 하는 김에 음. 네, 약간 구색 맞추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제가 아주 여러 번 이게 왜 이러냐라고 오, 얘기했던. 드디어. 네, 이거에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조두순 얘기 내가 했더니 그거랑 그거- 같이. 그거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거지. 맞다. 네, 맞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세요. 예. 지금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도 개정했는데 거기에 특약 사항을 하나 넣은 양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이 뭐냐면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이를 악용해서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이게 먼저가 되니까 그렇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데 음. 이 계약서를 개정해서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그 사이에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있으면 네. 보완이 되는 거죠. 예. 이를 악용해서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특약 사항의 문구를 보면 이제 뭐 임차인은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거고 임대인은 이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위반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 네. 임차인은. 네.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적혀 있는데 손해배상. 예.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줬으면 음. 손해를 배상. 이 손해는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뭐 이제 해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니까 아, 그죠. 내가 준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내가 여기 임대차를 들어가려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다시 이사를 가야 될 때 네. 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라든지 그 기간까지 무슨 뭐 차임 상당액이라든지 네. 또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뭐 또 이럴 때는 또 다른 집을 내가 알아봐야 돼 하면서 뭐 1년 2년 알아볼 수는 없는 거고 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나의 터전을 네. 우리 안 쓰는 단어 좀 씁시다. 나의 보금자리를 와, 어울려. 좀 그런가요? 좀 보수라니까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네. 어떤 비용이나 그렇죠. 이런 손해배상. 근데 그 중에 이제 너무 특별한 손해, 이제 예전에 우리 통상손해 특별손해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느라고 뭐 엄청난 계약을 놓쳤다든지 이런 거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에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경우에만 네. 저 이 집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못 들어가면 저 손해가 추가로 1억이 더 나요. 뭐 이런 경우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겠네요. 특별 손해죠.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뭐 위자료까지 막 엄청 받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막 때리고 싶죠. 아니 이거 추가로. 저당권을 해지해 없애 빨리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것도 거니 돼요. 된다고요? 왜냐하면 계약상 내가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게 해주는 게 임대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건 계약을 이행하라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계약을 했다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행을 좀 제대로 하라는 청구가 있고 너랑은 못하겠다. 끝내고 내 손해받고 각자 갈 길 가자. 이 조항은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거니까 네. 이 계약을 물를 수 있는 권리를 준 거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빨리 말소해라. 네. 근데 이제 말소가 불가능해 보이면 해지하고 이제 돈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말소가 잘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안될것 하는 같아요. 임대인은 네. 당장 그쵸. 돈이 없겠죠. 저 애초에 안 했겠죠. 그쵸. 지우라고 해서 예. 지울 사람이었어요. 임의행을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네. 그래도 재판상으로 청구를 해보면 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임차인이 돈이 만약에 좀 있고 내가 나가는 건 진짜 싫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돈을 내가 갚아버려 대신 그러면 이 저당권이 내게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나도 이 집에서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저당권이 내게 돼도 보증금이 이제 그 따로 뭡니까 있는 거잖아요. 보증금도 이게 커버가 안 되는 집이면 이제 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집 가치가 충분하고 내가 이사 가는 게 정말 안 되겠다. 특별 손해가 한 2억 발생하는데 받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니. 근데 조두수는 왜 나온 거예요? 조두순 뒤에 있습니다. 아, 다른 주제가. 왜 안 읽고 왔어? 안 읽었어요. 새로운 감옥에서 왜 나왔냐는 얘기는 아니었죠. 아니 이게 왜 조두순과 연관이 있나를 빨리 듣고 싶어서.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도 안 봤구나. 이게 좀 숨어 있는 뉴스라.
아니요, 봤는데. 뉴스를 아는데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냐? 네, 요 시점에서. 지금 얘기랑 방송적으로. 상관없어요. 그냥 하정 기자님 그 마음속에서 연관이 있어요. 난 방송 내용상. 네. 이걸 방금 걸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조두순 얘기를 하니까 오타쿠가 다 힘들잖아 이래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집중 사고가. 바로 다음 장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바로 들어 나오는데. 나는 자연스러웠어요. 빨리 왜인지 듣고 싶은데 언제 아니, 나오나.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과 무관합니다. 내용 완전 무슨 얘기? 아 그래요? 본인이 선을 그었네요. 나는 그래서 무관해. 처음에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두순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어디가 조두순 너가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아주 큰 실수를 하셨네. 궁금해가지고. 지금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기자님이 자연스럽게 박하정 기자가 넘어가면서 내가 모르는 거가 싶었죠. 청취자들이 눈치를 못 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딱 짚어가지고 이게 지금 억지로 끼워는 거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아니, 집을 구하고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방송을 꼭 들어보세요. 다 묶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목은 제가 조두순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송 들어오세요 하고 아무거나 더 하면 되겠네.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예, 전 네. 보수. 아무튼 이 지금 4가지를 바꿨잖아요. 이 중에 그래도 이 변화가 좀 제일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거는 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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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뭐됨? 님 뭐됨?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4번으로 4번? 생각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저도 못하는 거? 4번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박하정 기자님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을 예. 합정너시네. 앞정너지 뭐. 아니, 제가 꼭 그거를 생각하고 여쭤본 건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조용히 하시고 너도 4번이시죠? 네.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서. 왜냐면 앞에 원하는 이거는 가장 동의하여야 한다고 안 주고 버티면 사실. 그것들은 박하정 기자님이 4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시 억지로 좀 끼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국토부와 법무부의 협업. 알아두면 좋다. 보도자료 내용 순서를 충실히 제가 실제 1, 2, 3, 4예요? 실제 1, 2, 3, 4라. 네. 물론 뒤에 5리 더 있었지만 제가 뺐다. 그거는 그렇게. 근데 일단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자님이 그때 네. 임차인이 등기부를 바로바로 못 떼는데 막 다음날 0시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요. 아침에 전입신고했는데 오후에 저당권 설정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떡하냐고 막 되게 불만이셨고 네. 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가. 두 변호사는 다음날 발생하는 어쩔 수 없다. 네. 돈도 안 내고. 등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런 해결책 생각 못했다 야. 근데 많긴 많나 봐. 이런 거 만드는 거 봐서는. 그렇죠. 실제로. 요번 사건이 좀 계기가 된 거 아닐까요? 요번에 요번 우리 사건. 화재 판결. 이게 화재 판결 때문에 본인이 몇 주 전에 뭐였죠? 화재 판결이 이거잖아요. 전입신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가지고 해제했던 사건 우리가 안 했나? 했죠. 그래서 방송에서 했나? 그게 저희 방송을 듣고 국토부에서 제가 국토부 관계자 몇 명 알거든요. 누군데요? 감사합니다. 비밀입니다. 김국토 씨. 김국 씨가 뭐예요?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고 변화를 도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방송 들었어 100%. 네. 진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좀 부끄러운데. 넌 대본도 안 읽고 왔잖아. 나처럼 이상한 말하는 게 부끄러워. 새 PD님이 되게 부끄러워하고 너처럼 대본 안 읽는 게 부끄러워. 아니 근데 진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 아니 이거 진짜 은근 진짜 많이 듣는다니까요. 에이 안 들어. 국토부 관계자, 국토부 산하기관 포함 관계자분 들으시는 분 있으면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나 진짜 아는데 듣는 사람.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무슨 얘기할게요. 네. 다른 나쁜 놈이건. 맥락이지만 나쁜 놈 얘기하는 하나의 건 화두를 아니죠. 던지겠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거짓말인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이 아니고 제일 많이 계약할 때 물어보는 게 원룸에서 몇 명 사세요, 사냐? 2명 사세요, 혼자 살 거예요 이랬는데 막 동생 계속 와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거짓말. 그럼 엑스트라 베드를 넣어야죠 사실. 그럼 호텔인가요? 네. 그럼 물 많이 쓰고 전기 많이 쓰고 하니까 많이 쓰고. 그런 거를 보통 월세 포함시켜 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영향이 그런 거는 있을 이제 거고. 한 명 더 들어오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건. 뭐 오면 들어오시면 옷장에 숨어 근데 있고. 뭐 이런. 엄밀히는 안 들어온 건데 예를 들면은 이사 온 건 아니야. 이상한 건 아닌데 매일 와 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 술 먹고. 진짜로 몇 달 동안 우리. 갈 데가 없어서 이사는 아니고. 네. 뭐 일시적인 거는 또 주인들께서 뭐 네. 그까지 뭐라고 안 할 텐데 몇 달을 살고 있으면 그건 주인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네. 지금 조두순 씨가 안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만기가 다 돼가서 이 아내가 다른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 부인이 다른 곳에 가서 계약을 할 때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 회사원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속였다. 알았으면 계약을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이 집주인도 중개업자도 좀 난감하네. 그래서 집주인이랑 이 중개사 분이 계약금은 좀만 내고 잔금을 나중에 내라고 했는데 굳이 다 냈대요. 그 자리에서 보증금이 아. 1,000인데 네. 보통 계약금 그럼 한 100만 원만 받잖아요. 그죠, 100만 원 그죠. 내려가는데 그냥 일시불로 계약을 해버린 네, 거죠. 계약을 하고 그때 조금 수상했을 거야. 그런 사람. 그렇죠. 근데 1,000만 원 정도면 또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알고 집주인이 계약금 1,000에 위약금 100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부동산에 일단 맡겨놨다고 하고요. 근데 부인은 일방 파기를 한 거니까 2배해서 2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등이 조금 빚어진 상황이었는데 며칠 뒤에 거의 뭐 하루 이틀 상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파기를 하고 1,100만 원을 수령해서 갔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에 파기를 하면 집주인이 뭔가가 이거는 나에게 중요한 정보였는데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파기를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근데 어떻게 알았지? 알게 된 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숨기려면 끝까지 숨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부를 이제 안 받으려고 동네 부동산에서 맞아요. 인적사항을 그래서 공유하고 알았을 있대요. 아. 부인분의 그 이름과 부인분. 뭐 이런 거를. 그것도 사실 좀 문제긴 한데 네. 그거 안 받으려고 그것도 사실 법 아마- 위반일 거야 아마.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걸로 알았을 수도 다른 있고. 지역에서 구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이제 안산 안산 지역 말고 이게 뭐 보호관찰 때문에 안산 지역으로 아, 한정된 그렇구나, 제한됐을 그렇구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둔 제한이 지역으로.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냥 이제 속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1명 산다고 했는데 2명이 계속 있다. 한 달에 뭐 20일이 2명 있다. 이런 걸로도 이제 파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정보라는 게 뭘 가지고 파기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은 임차인은 뭐 10% 이렇게 받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부인 되시는 분 쪽에서는 2,000 내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00을 줬으니까 1,000의 100인 네. 2,000을 주면 내가 가겠다. 네. 돈을 벌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제 안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인지 안 나오겠다는 강한 의지 아니었을까요? 그게 후자겠죠. 네. 그죠? 그렇죠. 이걸로 뭐 장사하려고 하겠어요? 네. 그건 아니겠죠. 네. 이런 거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내가 뭔가 잘못 알았다 계약을 할 때. 그 민법상 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상 이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 중요 부분이란 판단 자체가 네. 일단 되게 법률적이고 되게 모호할 수 있긴 해서 계약상 이제 표시되거나 네. 이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그런 네.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이라고 많이 인정을 하는데 네. 이 그 조든 씨 부인 오모 씨가 남편은 회사원이다. 뭐 그 임대차를 할 그 당사자들의 그런 직업이나 네. 어떤 이런 뭐 경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사원이라고 네. 이제 속여서 이걸 속였다고 하는 정도의 중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거는 할 같아요.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회사원이 아니고 뭐 네. 자기 일해요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했으면 집에서 쉬어요 이랬으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우리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사실 거짓말을 해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 중 한쪽에서 말 그대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네. 작은 부분이면 계약을 날릴 수가 없는데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핵심은 나의 집을 사용할 임차인이 네. 결국 이제 부부면 거의 둘 다 임차인인 셈이잖아요. 계약은 아내만 했겠지만 부부가 지금 같이 살기로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조두순이었다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중요 부분을 법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누구라도 그 사실을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인적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걸 판단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짓말 요건은 없는 거고 그건 이제 곧 아마 소개가 되겠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두순이 조두순 임차인이면은 누구라도 계약을 두 안 가지에 했을 해당될 것이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네.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차별적인 요소일 수도 있죠. 차별적인데. 이미 자기 형량은 살고 나왔으니 전과자고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커다란 분노와 혐오감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리고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나 네네. 그런 전과이긴 한데 어쨌든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그렇죠. 자유가 있는데 네. 너하고는 집계약을 사람들이 다 안 하지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차별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죠. 사실 갈 곳이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옷막 결과가 짚고 살아야죠. 나오긴 하고 옷막 오랜만에 듣는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누구라도 거절할 것 같긴 하죠. 네. 누구라도 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긴 해. 별도의 방법을. 이번에 김근식이 나오면은 그 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의 그 공간에 가기로 돼 있었던 건데 이제 이분은 거기는 안 가고 이제 자기 집을 구해서 이제 그냥 일상생활을 하겠다는 차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다 무조건 다 거기에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형을 다 살았는데 그렇죠. 가둬놓는 그렇게 그건 하는 다름없는데.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어렵습니다. 되면은 사실 뭐 그거보다 좀 훨씬 낮은 종류의 무슨 뭐 특수 절도다. 뭐 예를 들어서 맨날 남의 문을 부시고 사람을 해치지는 않고 맨날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다. 그 사람도 하여튼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네. 내가 이 집주인이면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조두순은 좀 사회적으로 특수한 의미가 있으니까 좀 아까 특수하죠. 뭐 선재 아나운서도 얘기했고 뭐 했지만 네. 뭐 마련을 해서 약간은 제한을 해야 서로가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나 한편으로는 뭐 저는 가진 집이 없지만 모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아예 모르고 아예 그냥 모르는 그 영원히 몰랐어. 알아버렸잖아. 네. 이게 이미 인적사항을 다 알고 공유해버리고 그리고 네. 여튼간에 상황이죠. 계약할 때 몰랐어도 알게 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인데 네. 솔직히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에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한 석 달 살다가? 살았는데 차임도 내고 뭐 이랬는데 그죠? 네, 아무튼 중요 부분이라는 문구가 결국은 있었네요. 뭐 네.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민법 109조의 착오로 인한 취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10조 바로 밑에 조문인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하는 게 있는데요.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보이면은 취소할 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짓말의 문제 아까 선재 아나운서가 말한.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쟁점이 그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뭐 이 일 저 일 합니다. 회사원은 또 약간 명백한 거짓말일 수는 있는데 네. 이 일 저 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도 사실은 남편이 조두순이 걸랑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 안 하는 이 부작이라고 하거든요. 침묵 네네. 부작에 의한 사기란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 대법원은 누구라도 이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려야 될 사항으로 보이면 신의칙상 고지 의무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그건 이제 법원이 네. 평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판례들이 있었어요. 뭐 아파트 분양 계약인데 바로 앞에가 공동묘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레이브 뷰 한남 그레이브 뷰 이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앞에 무덤 뷰가 있다든지 왕릉 뷰 있잖아요. 왕릉 주상복합이 아니라 조상복합 뭐 이런 식으로 조상님이 계시고 뭐 이런 식의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그런 드립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조상복합이나 그레이브 뷰 이렇게 말 멋있게 붙여가지고 해서 그런 경우는 세미터리 그런 경우는 이제 왜냐면 요즘 영어 이름 복잡하게 붙이면 아파트 좋아 보이니까 네. 그레이브 뜻 모르고 했다가 그런 경우는 이제 야 그 정도면 분양을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아파트가 있다 그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 이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기로 취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계약하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 4마리 키워. 근데 집주인한테 강아지 키운단 말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건 좀 중요할 수 있죠. 걔가 근데 걸리면. 그 3대장이야. 비글 그러니까 푸드인가? 근데 이제 집주인이 막 까먹었어요. 집주인이 강아지가 뭐 강아지 고양이는 안 키우시죠?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넘어갔어요. 그건 자기에 대한 거짓말이죠. 그건 자기구나. 자기죠. 네, 거짓말을 한 것이군. 네. 그래서 요거는 선재 아나운서 아까 딱 얘기했다시피 회사원이라고 말한 거는 좀 자기에 대한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얘기 안 한 거. 네. 조두순이라는 이름 그 네. 악명 높은 notorious 네. 조두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네. 좀 이제 꼭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쟁점이 되겠죠. 아까 그랑 비슷하죠. 중요 근데 부분이랑 그러면은 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두 가지가 각각 물어줘야 되는 돈이 다를 수는 있어요. 똑같아요. 원래 취소하면 자기들이 줬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원상복귀하고 끝내는 거니까 이게 성공하면 주인분이
그 1,000만 원 그냥 돌려주고 가라 그러면 됩니다. 뭐 도출 그럼 필요 배액을 없어요? 주는 거는 어떨 때 배액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나 착오가 없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변심? 아무 잘못한 사람이 없으나 네. 그래서 그거는 핵심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애정관계로 말하면은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너 바람 폈어? 잘못을 하면은 누가 헤어지자 합니까? 바람 핀 놈의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겠죠. 네. 그거 이제 착오나 사기에 의한 취소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네가 싫어졌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건 좋은데 그건 해약금 해제인데 그런 경우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썸 단계에서 가능한 거죠. 약간 썸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야 너 아닌 것 같아 이게 되는데 네. 이게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돈을 받으면 예 이행에 착수 근데 그게 이제 좀 다르거든요.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준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제 해약하잖아요. 네. 중도금까지 넘어가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에서도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보증금 계약금 100만 원만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계약금 1,000원 줬으니까 이게 다 준 거라 가지고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고 관계가 깊어졌다고 보면 착수했구나 이거는. 그럼 네. 쿨하게 헤어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예약금 해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서 해제할 수 있다. 그게 계약금으로 보는 계약금의 해제죠. 100만 원을 줬으면은 200만 원 갔을 때. 돌려주는 거고 100만 원 준 사람은 야 너 먹고 떨어져 잘 살아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서로 100만 원씩 손해를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행에 착수해버렸으니까. 잔금까지 900만 원까지 다 줘버렸으니까 네. 2단계는 넘어섰다. 그리고 해약금을 1,000만 원을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그죠? 그건 그쵸. 전액이기 때문에 주인분한테 2,000을 돌려달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냥 그 조두순 아내분이 그렇죠. 그냥 나 여기 살 엉짜 거다. 놓은 거죠. 그렇죠. 몰랐다고요? 엉짜. 엉짱이요? 아, 네네. 엉짱은 뭐예요? 억지 부렸다는. 네. 저쪽 방향.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역시 무관 하나 집과 관련된 이거 약간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하라 그랬을 때 진짜 네. 좋아하는 연예인 한 3번째쯤 얘기하고 4번째 아무나 끼워넣는 거죠. 이것도 본인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관심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게 커뮤니티에서 막 화제가 되고 이제 그거를 막 기사화를 막 취재를 해가지고 실제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기어 썼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아쉬웠던. 여기서 네. 한을 푸시는군요. 저희 오늘 동안 배출구 좋습니다. 저희는 이거 환영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기왕각한 거 취재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네? SBS 박하정입니다. 여기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네, 여기서 안 됩니다. 톤 좀 바꿔봐요. 권리관계가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맞아 이 목소리. 아니 이것도 좀 덜 한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아니 그 준비를 안 했잖아. 네. 취재 준비를 안 했잖아 지금. 네, 대충 그냥 읽으려고 할게요. 온 거 아니야? 대충 읽다. 죄송합니다. 예. 등기부 등본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주제인데 네. 등기부 등본을 믿을 수가 없다네요. 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은 해보면은 부동산에서 네. 알아서 왜 이렇게 가져오시잖아요. 빼주잖아요. 근데 네. 그게 조작된 걸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건가? 그러네요. 근데 이건 진짜 권리관계가 요새 깨끗한 이런 일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분이 있어요. 이 부부가 40대 부부가 화곡동에 한 빌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임차인이 아니고 매수인이네요. 네, 집을 샀죠.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끼어서 마련한 내 집이었습니다. 대출을 다 갚아가는데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이전 집주인이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받았는데 그럼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돈을 다 갚았다라고 이제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그 등기소에 갖다 줘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걸 말소를 해준 거죠. 그래서 깨끗했던 거예요. 보면 이제 저당권 등기가 있고 거기 한 줄로 가운데 줄로 다 지워져 있잖아요. 빨간 우리가 줄 왜 등기 뽑을 때 말소 등기 포함, 불포함 네.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요. 네, 해보셨죠? 그럼 포함으로 하면은 저당권 이렇게 지워지고 네. 사실 위조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 밑에 보면은 몇 월 며칠 전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 그래서 돈 갚았다는 소리고 그 위에 있던 근저당권 딱 줄 그어져 있고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했대요. 그치. 그러니까 등기부를 위조한 게 아니고 위조한 게 아니라 요즘은 다 네. 전자등기부 등본이라 그렇죠. 등기부를 네. 위조하려면 해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류를 위조해서 맞다. 내가 왜 헛소리하고 있냐. 서류를 위조해서 내면 이제 등기부 등본이 지워진 거죠. 원래 우리가 그걸 공정증서 원본 분실기재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가지고 위조 행위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등기부를 내가 위조한 게 아니라 그렇죠. 공무원을 이용한 경우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은행 대출을 다 변제했다는 서류를 위조해서 그걸 네.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
그 등기부 등본을 등기소호 직원이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말소해준 열심히 한다. 이거 딴 얘기인데 불실기재죄예요, 부실기재죄예요. 불실기재. 불실이라 그러죠, 그거를. 불실기재. 디귿과 지읒 앞이 아니어서 아니 불자를 그냥 읽는군요. 죄송합니다. 형법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디귿과 그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디귿 지읒 네. 노조. 저 그렇게 외웠는데.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부실 등기를 보고 이분은 집을 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이 이게 허위다. 돈이 남아있다. 네. 등본 원상 복구 요구 소송을 냈고. 그렇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등기 원상 회복 청구, 등기 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죽어 있는 저당권을 다시 살려내라. 그래서 살려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그게 확정이 됐고요. 살아났네요. 네. 저당권이. 그래서 은행은 이 원래 주인 대출금을 이제 받으려고 집을 경매에 넘겼고 근저당권이 우선하니까 이게 경매가 다 마무리되면 은행한테 돈이 간대요. 그러면 이분은 다 날린 그렇죠. 집을 뺏기고 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 깨끗한 집을 샀는 줄 알았는데 되어버린. 근저당권 겁니다. 있는 집을 산 거였고 이제 근저당권 그렇죠. 있는 집을 산 사람을 법에서 이제 제3취득자라 하는데 네. 이분은 이제 경매가 되면은 소유권을 잃을 수밖에 없어서 네. 자기가 그걸 갚아가지고 집을 유지하든지 보통 이제 알면서 사니까 보통 1억짜리 집인데 3천짜리 근저당권 있으면은 3천 빼고 내가 갚을 테니까 7천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잖아요. 네. 몰랐기 때문에 좀 데미지가 아주 크셨죠. 근데 이게 지금 네. 1억 8천 집을 네. 본인 자금 5천만 원과 1억 3천 대출로 해서 사신 건데 네. 1억 3천 대출까지 본인이 진 대출까지 다 갚은 상태에서 또 대출이 살아나서 그걸 갚을 여력이 있으실지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눈물 없이 어이가 이게 없다 진짜. 보통 다 어이가 대출 없습니다, 끼고 진짜. 사죠. 대출 끼고 사고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뽑아 볼 때 확인하려고 뽑아 보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다 지어졌군. 믿을 수밖에 없는. 다 갚았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아니라면 이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가 그냥 1억 저는 몰랐지만 정말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효력이 된다는 안 된다면서요. 네네. 네.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민법상에서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수도 없이 듣곤 하지만 듣기만 보면 네. 안심을 하게 되고 그런 그렇죠. 그거는 측면이 현실이죠.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입법 정책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신의 원칙이라 그래서 네. 공적 장부를 누구나 믿으면 믿은 것으로 그 자체로 보호가 되느냐. 그걸 인정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국가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면은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하정이 집인데 내가 열심히 위조해가지고 정현석 집으로 한 거예요. 네. 등기를. 네. 그다음에 내가 김선재한테 팔았어요. 네. 그랬을 때 김선재는 등기부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면 박화정은 앉은 자리에서 자기 집을 날리는 거예요. 그죠?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애초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아무리 내가 책임감을 다 점검하고 은행에 맞냐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해야지. 박화정이 김선재가 등기소 직원이. 아 등기소 직원이 근데 그게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네. 등기소의 직원분들이 하는 심사가 네. 이제 또 실질적 심사인지 형식적 심사인지가 나뉘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 심사를 못 하고 네. 이 서류가 위조된 게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 백데이터를 가지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 심사, 조사 권한이 없어요. 예, 권한 자체도 없고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류가 필요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네. 등기를 내주고 필요 서류가 없이 뭔가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다시 네. 돌려보내서 다시 하게 하거나 워낙 그 절차가 많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 심사에밖에 못해서 이거는 이런 약간 일이 그렇죠. 발견. 누군가는 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방금 예시에서 네.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이냐 네. 아니면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하정 기자님 말대로 어려워. 하정 기자님 말대로 등기소에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네.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 필터링을 네.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할 수가 없고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조범이 선을 시게 넘은 거예요. 등기를 위조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당연히 실형이고요. 완전히 모든 피해 배상 이게 상당히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피해를 배상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다른 걸로 이미 막 어디 들어가 있고 막. 그거는 뭐 안타깝긴 한데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성원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국가가 당연히 막을 의무가 있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긴 한데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등기부까지 위조할 정도의 어떤 쥐새끼 같은 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방법이 한번 우리가 대책을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범죄 정도가 심각하게 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선을 넘어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가서 위조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거를 다 막기에는 좀 어려운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또 특수성도 있는 기자님 게 지금 이 눈이 공감하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렇죠. 딱 그 네. 얘기를 좀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뭔가 안 풀렸을 때 나오는 그 네네. 눈빛. 네.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발급하려면 네. 앞으로 국가가 이런 거를 하려면 네. 인력을 늘리든 뭘 늘리든 네. 아니면 뭐 은행과의 핫 라인을 구축하든 해서 네네. 이 정도는 최소한 확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모든 걸 다는 못해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아니 왜냐면 이런 아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들어왔네. 근데 뭔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 은행 통합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되게 근데 편하게 이게 검증할 수 있을 것 은행만의 같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전세권 계약을 내가 이 집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소유자 명의를 남의 소유로 위조하는 거는 은행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등기소의 어쨌든 문제. 등기소에 가서 내가 박하령 집인데 정현석 집으로 바꾸려고 하면 뭐 매매를 했다든가 매매 부동산 계약서 계약을 다 내는 거죠. 다 도장 인감 다 찍은 걸. 근데 그게 야 이게 박하정 인감이 맞아? 박하정한테 전화 좀 해봐. 전화해볼 수 있지. 아니 그렇게 하는 엄청나게 업무로도 그건 걸리고 못해요. 그건 업무 불가능이라고 못해요, 제가 해요. 볼 때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못 막아요. 원래는 등기 공동 신청주의라 그래서 등기 해준 사람 많은 사람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위임장, 그래서 뭐 법무사가 인감, 그냥 들고 법무사 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 시기여서 그렇죠. 이런 사건이 근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이에 뭔가 위조되거나 네. 이게 인감이 대조되고 이게 맞는지 이게 누가 찍은 건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거를 등기소에서 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거를 법원에서도 재판에 하면서 위조된 건지 가지고 몇 년을 다투는데 증인 불러가지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믿지 말라는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믿지 마라. 너무 믿지 마라. 등기에 그건 공신력이 아예 없다는 걸 있긴 잘 모르시죠. 해요. 등기에 예. 공신이 없다는 걸 잘 모르시죠, 사실. 그거 보고 다 마지막으로 계약하기 아니 전에 사실 그것만 부동산 보죠. 뽑아주잖아요. 근데 그건 집 맞아, 상태랑 맞아. 그것만 보지. 그 말은 사실. 맞습니다. 예.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논점이 있는 게 네. 이게 그 원래 집주인이 대출 받은 은행이랑 네, 이제 그렇죠. 그 위조해서 그 대출을 다 밀어버리고 이제 새로 집을 사신 이분이 주담대를 받은 은행이 또 같다고 나와 있는데 같아요. 네, 예. 같다고 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자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부정으로 말소된 거를 보고서도 확인도 않고 다시 그 대출을 아. 정도는 좀 걸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 블록행위로 해서 전 위조한 놈이 과실이 95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은행이 과실이 5%는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손해를 본 거는. 그럼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살아 있는데 내가 매매를 어. 한다고 또 주담대를 받으면 이거 이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쵸. 그래서 라고 그게 하는 은행이 말 안 네. 해줬구나. 은행이 뭐 없었습니다. 수많은 네. 거래에서 그걸 자체할 수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근데 자기들이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때 엄청 조사하잖아요. 그럼요. 부동산 가액이랑 예. 담보 여부랑. 그럼요. 근데 은행도 과연 등기부만 믿어도 근데 되느냐? 그건 아닌 은행도 거죠.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아는 사람이 뭐예요? 그 전에 사람이랑 아는 사이일 약간 수도 있지. 통과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더 커지고 문제가 왜냐면은 그래서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너 이제 은행에서 매일 온다. 그럴 수도 있지 귀하의 않나? 무궁한 영광을 그러니까-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첫 마디 인사하고 네 욕만 써가지고 아니 거래 내용 증명 많고 온다. 아는 직원이고 이러면 귀하는 공인으로서 방송에서 저희 은행을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은행에서 은행 입장이 기사에 실린 게 있었는데요. 중복 대출을 거르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갖춘다고 하면서 네. 저 같으면 이제 그래서 이 피해자 보는 두 명을 건다. 전 주인이 아무리 잘못이 99여도 은행이 이 피해 1%라도 기여한 게 인정되면 내 피해액을 전부 은행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지만 그럼 이제 99대 1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구상하는 거거든요. 나는 은행이 1%의 잘못만 있어도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위 부진전대체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네, 한번 해볼 만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이 게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론 은행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회복등기 소송은 해가지고 경매가 다 받아먹고 이렇게 한 자기 채권을 만족받은 주체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은행이 이 시스템 발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네, 디토. 네. 네, 어쨌든 집 전 월세와 우리가 매매 관련 우리가 공신력 인정 안 해줘서 기분 안 좋죠.
아니 제가 이거 뭐 변호사님이 뭐 등기 눈이 도장도 아니고 의혹에 가득 찬 눈으로. 네. 아니 아무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네. 다루고 싶었다. 그리고 조두순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다 그럼 어디까지가 중요 정보고 어디까지가 속이는 거고 이렇게 되는지. 조두순 부분은 좀 또. 소송을 해볼 만하다. 그 임대인 쪽이 좀 승소할 가능성이 전 좀 있다고 봅니다. 조심스레. 아 그게 유지됐다면? 사고 사기로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돈 주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냥 그래야 된다기보다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판결부터 이 집탐까지 되게 알찼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알 알차지 않았어요? 알찼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아니에요. 항상 네. 본인이 알찼다고 얘기해줘서 네. 우리가 좀 뿌듯하죠. 연구스럽네요. 제가. 네 명이 다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공격을 좀 오늘도- 했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공격당하는 거 좋아요. 타격감이 아니 저는 이렇게 논쟁을 즐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제 생각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럼 오늘 주장을 뭐 하는 거고 기분도 좋은데 점심 같이 드실까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뭐 아까 못 먹는다 그랬잖아. 네. 현재 못 네. 먹는다 그랬구나. 네. 그렇다, 예. 네. 아무튼 저희는 오늘도 알찬 방송 전해드리면서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듣고 있다면 난 하정 기자가 못 먹는다는 줄 알고 네. 이제 못 먹겠다고 하면 네. 이제 안 풀렸구나 이렇게 그런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네요. 네. 먹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12월에 찾아뵙겠습니다. 12월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